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계속되는 하락세가 전쟁 이슈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일어날 것인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지도 아마 걱정이 크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거에 따라서 이 시장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관심을 갖는 것이잖아요. 저 나름대로 만약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답을 찾아보려고 해봤는데 저는 이 책에서 어느 정도의 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책인데요. 이 책에 전쟁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전쟁 전시 상황 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쓴 책인데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영면하기 직전에 쓴 책이 바로 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이에요. 앙드레 콜라니는 1906년에 태어나가지고 1999년까지 그래서 93세에 이제 영면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906년에 태어났으니까 거의 한 세기 동안 살았던 분이에요. 한 세기 동안 거의 한 100년 가까이를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세계 근대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순간에는 다 살아계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태어나셨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세계공황도 1929년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발발했는데 그때도 투자를 계속 해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은 정말 우리가 교과서로만 배웠던 그런 일들을 직접 몸소 다 겪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도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정말 직전에 쓴 책이 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는 주식 투자 80년간의 그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보다 좀 더 제 마음에 많이 와닿고 또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또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점을 또 발견하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 코스톨라니가 이런 말을 해요. 주식시장은 90%가 심리가 지배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암호화폐 시장도 역시 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주식시장을 압축한 것이 암호화폐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제가 요거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플레이도우라고 해가지고 아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무차륵이에요. 고무차륵. 이게 고무차륵이지만 이제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그냥 밀가루 반죽이라고 할게요. 주식시장을 이 밀가루 반죽을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이 밀가루 반죽을 압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 밀가루 반죽을 두 손으로 한번 압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랬던 이 밀가루 반죽이 납작해지면서 위로는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 폭은 좁아졌어요. 그죠? 이 밀가루 반죽의 높이는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이 밀가루 반죽을 압축을 하면 이 높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을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은 높아지고 이 폭은 시장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누르니까 시장 사이클은 더 단축된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변동성은 높아지면서 그 시장 사이클은 더 짧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의 10년이 암호화폐 시장의 3년과 같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밀가루 반죽이라는 이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톨라니가 주식시장은 90%가 심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밀가루 반죽을 압축한다고 해가지고 이 밀가루 반죽 이 자체의 이 본질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시장에 압축된 것일 뿐이지 주식시장의 90%를 심리가 지배하는 것을 암호화폐 시장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식 관련 책을 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는 거고요. 제 말이 좀 이해가 가셨나요?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비유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결론은 암호화폐 시장도 심리가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이제야 깨달아가지고 그걸 이제 투자에 좀 많이 접목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이 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책에 전쟁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톨라니는 거의 한 세기를 살았기 때문에 근대사의 전쟁은 다 겪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걸프전하고 2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나와요. 걸프전은 1991년도에 일어난 전쟁이니까 제 나이대 구독자이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이 책에 나오는 걸프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걸프전에서 조금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이 걸프전은 이라크하고 쿠웨이트 간의 싸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나라가 중동에 있는 나라인 건 아시잖아요. 쿠웨이트하고 이란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이라크는 좀 땅덩이가 큰데 상대적으로 쿠웨이트는 정말 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작아요. 이라크 남쪽 거의 끝부분에 딱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쿠웨이트에서는 이제 석유가 나와요. 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석유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라크하고 정치 외교적인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1990년 8월에 쿠웨이트를 기습 침공을 합니다. 그러고선 이제 후세인이 쿠웨이트는 우리가 먹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쿠웨이트는 미국한테 SOS를 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라크한테 이제 쿠웨이트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하고 유엔은 당연히 이라크 편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인 1991년 1월 15일까지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군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 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당연히 안 나가죠, 이라크는. 그래서 1월 17일 날 이제 미군하고 유엔의 다국적군하고 이라크를 공격을 합니다. 이라크를 공격을 하는데 이 전쟁이 1월 17일에 시작해서 2월 28일 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 만에 끝났어요, 전쟁은. 그런데 압도적인 미국의 승리로 끝납니다. 거의 뭐 일방적인 승리였어요. 그래서 이 걸프전이 유명한 게 이 전쟁에 쓰였던 이 무기들이 첨단 무기였었거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스텔스기 좀 들어보셨죠? 이 무기가 이제 걸프전에서 선보였던 건데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좀 그때 유명세를 떨쳤고, 그리고 또 이제 스텔스기라고 해가지고 레이더망에 잡히지가 않는 전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첨단 무기들을 대량 투입한 전쟁이 바로 걸프전이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라크는 정말 뭐 처참히 다 무너졌는데 반면에 미군은 얼마 죽지도 않았어요. 한 300몇 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군 전사자가. 그러니까는 정말 일방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게 이 걸프전입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이제 걸프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책에 나온 이라크 전쟁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세 변동에 있어 빼따꼼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1990년의 걸프 전쟁이 잘 말해주고 있다.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원유 감산에 대한 우려로 유가는 배럴당 20달러에서 40달러로 올라간 반면에 주가는 여러 달 동안 하락했다. 이때가 이제 1990년 8월에 처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기습 침공을 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침공을 하고 나서 계속 유가는 올라가면서 주가는 여러 달 동안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부안의 동파 투자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천천히 주식을 팔았다. 물론 항상 그러하듯이 이 주식을 사들인 사람은 소신파 투자자들이었다. 전쟁이 터지자 상황은 180도로 바뀌었다. 주가는 미국의 승리에 힘입어 최고로 올랐던 것이다. 그 대신 유가는 50센트나 떨어져 배럴당 20달러로 내려갔다. 이제 여기가 이제 1991년 1월 17일 날 미국이 이라크를 결국에는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불안감으로 계속 주가는 하락하고 있었다가 막상 미국이 이라크를 쳐들어가자 상황은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주가는 계속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는 50%가 떨어져서 배럴당 다시 20달러로 내려갔고요. 나는 캐피털지의 칼럼에서 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내린 바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으나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시장은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니까 이 코스톨라니는 전쟁이 나면 오히려 상황이 바뀔 거다라는 것을 2차 세계대전 때 몸소 배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이야기는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스톨라니가 헝가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파리에서 주식을 배우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코스톨라니는 그 당시 이제 선물 거래로 하락장에 베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1939년도니까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좀 직전인데, 코스톨라니는 이제 하락장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계속 얻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쟁의 위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톨라니 생각엔 이제 전쟁이 나면 증권거래소도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전쟁 나면 모든 게 끝이 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내가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락에 베팅한 선물 거래를 다 해지를 합니다. 전쟁 나서 이거 뭐 돈 찾지도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일단 번 거라도 건지자 해가지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돈을 다 찾아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딱 터졌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증권거래소도 당연히 문도 안 닫고 또 외환 통제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톨라니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정말 행운아인 게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면 코스톨라니는 하락장에 베팅을 해가지고 선물 거래로 하락장에 베팅을 해서 돈을 계속 벌고 있는 상태였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무슨 소용이 있냐, 다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그 하락에 베팅한 거를 해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코스톨라니가 하락장에 베팅한 것을 해지했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그때 자기 스스로가 행운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코스톨라니는 이 현상을 빼따꼼뿔리 현상이라고 해요. 이게 뭐 불어인지 헝가리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빼따꼼뿔리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기정사실화 정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빼따꼼뿔리 현상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실적 발표를 매 분기마다 하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수익 상승이 기대된다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공시가 되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계속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계속 올랐던 거죠. 그런데 막상 수익이 공시가 되면 진짜 수익은 올랐지만 그날부터 주가는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예견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이 코스톨라니는 빼따꼼뿔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그런 전쟁의 위협이 있고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하고 있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면 오히려 다르게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이 전쟁이 뭐 훨씬 규모가 더 커져가지고 뭐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이런 전쟁의 위협과 뭐 또 이제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지금 계속 시장은 약세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책에 또 다른 한 구절에서 새로운 또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경제성장의 추진력은 더 높은 생활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부자들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 계층 상승을 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결국엔 우리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 나아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극복을 하고 새로운 또 성장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짓자면, 계속 시장이 하락해가지고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시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지켜보면 언젠가는 새롭게 또 극복을 하고 도약하는 단계까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은 내 마음 내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 시장을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이런 전쟁의 위협과 하락장을 이겨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